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 강의의 중점 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전산 시스템에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걸 얼마나 자동화시키고 업무를 효율적으 시키고 인원을 최적화시키고 그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시스템. 그래서 이 레벨까지 도달하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도달한다면은 땅불 바람 물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뭐 캣틴플라이 뭐 이런 것처럼 5가지 역량을 하나로 모은 약간 그 슈퍼히어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공무원 채용 바이블 챕터 3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세부 직무 수행계획서 작성법으로 시스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내용을 들으셔야지 이번 시간과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공공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자, 어떤 역량을 많이 보냐 그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놨죠. 뭐 이 정도로.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역량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역량. 예전에 그 제가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가 땅불 바람 물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뭐 캣틴플라이 뭐 이런 것처럼 5가지 역량을 하나로 모은 약간 그 슈퍼히어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걸 다 갖춘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역량을 대체적으로 한 번씩 다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좀 세부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쪼개서 시스템, 뭐 프로세스 매뉴얼, 대외 협력, 의사소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최적화를 하거나 고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위 레벨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시스템이 이거구나. 그리고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걸 효과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뭐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오만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적용을 하는 것과 이해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걸 이해함으로써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고 그걸 자동화시켰고 최적화시켰고 그걸 체계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시스템이 이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시스템을 정의할 때 이런 3가지를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정의하기에는 좀 약간 힘들고 이거를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3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 그 공기업이나 공무원에서 필요한 역량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묶어서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3가지로 그냥 가지치게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고요.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잘해요.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자기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많이 지켜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중이하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레벨이나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선까지는 넘어서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다 평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의뢰를 안 하겠죠. 본인들이 직접 하겠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겪었을 때 능력을 갖춘 굉장히 고퀄리티의 문서를 뽑아낼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분들을 좀 많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컴퓨터 활용 능력이 뭐 우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경기에 오른 사람도 없다. 자, 그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HW는 한컴 원피스, 파워포인트, 엑셀이잖아요.
이 세 가지 툴만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뤄도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기관은 이런 툴을 가지고 문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잘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이제 쓸 줄은 알지. 쓸 줄은 아는데 그 전문적인 단계로 가는 그 레벨에 있어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 세 가지만 잘 다뤄도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 세대가 컴퓨터 세대인데 인터넷이 이제 막 보급되면서 채팅, 게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컴퓨터가 활성화된 세대인데 그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스마트폰 세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은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점 기능이나 그 최적화, 고난이도 뭐 AI, 뭐 자동화까지 막 점점점 발전하는데 사람은 점점점 무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없는 집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거 작업하면서도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해서 보내면 안 되냐. 근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은 이 이제 손으로 터치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는 거기에 편하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만 기능이 어려워지거나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걸 못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포토샵 못하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포샵이라고 해서 자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쁘게 편집해서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채널에다 올리려고 포토샵을 직접 써서 막 했어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막 그냥 다운받아서 그렇게 해서 막 써가지고 진짜 포토샵 못하면은 약간 이상하다고 칠 정도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터 같은 경우로 애들이 그냥 다 했거든요. 거의 한 10명이면은 7명 정도가 했어요. 왜냐면은 싸이월드에 포샵된 사진을 올리려고. 그때는 싸이월드라든지 그런 플랫폼들이 이 영상 편집 기술도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영상 편집에 관련된 툴도 많지 않았어. 그냥 포토샵이나 일러스터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기능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서 배웠는데 지금은 뭐 손가락으로 클릭만 해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편집이 되고 사진이 뭐 되고 심지어 영상도 자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점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기능들이 고도화되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무지해지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 3개요? 뭐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하죠. 마우스 클릭,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됩니다. 근데 퀄리티, 전문가 수준으로 갈 수 있냐 없냐 그건 본인이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문서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 능력은 이건 이제 글을 만드는 능력.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냐. 서론, 본론, 결론을 해서 어떻게 딱 임팩트 있게, 설득력 있게 내가 주장하는 이런 사업 계획을 논증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한 능력이고요. 자, 전산 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내부 인트라넷망이라든지 내부 전산 시스템이 있어요.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냐.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숙달되면 다 합니다. 얼마나 빨리 배워서 적응할 수 있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산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를 좀 더 작성을 잘하기 위해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라든지 그 책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부 전산망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도화를 하거나 기능 업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얼마나 기여해서 우리 업무 시스템에 맞게끔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냐. 뭐 이런 능력인데 이건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산 관련된 분들은 이걸 이해하셨을 거고 전산 시스템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전산 시스템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다루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업무의 최상위 레벨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상위 레벨에 있는 역량이에요. 뭐가 있을까? 자, 업무 체계라는 게 있고요. 그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및 고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최적화하며 효율성 시키는 게 있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제가 잡초 제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잡초 제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잡초 제거 담당자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애초기가 10대가 있고 그 애초기 랄이 한 100개가 있어요. 근데 애초기 랄이라는 건 계속 교환을 해주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거나 구매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1년에 딱 얼마. 그럼 그 예산을 쪼개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거나 통계를 분석할 수 있으면은 매년 애초기 유지 보수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신규 구매에 얼마가 들어가고, 소모품에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 그러니까 애초기를 돌리는 인원이 10명, 보조 인력 10명, 토탈만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 그걸 매년 내가 수기로 엑셀을 가지고 짜느냐, 한글을 가지고 짜느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짜느냐, 이거에 따라서 능력치가 엄청납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을 짤 때에는 최적화되어 있죠. 이거는 수식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한글이나 PPT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수식을 못 써요. 일부 쓸 수는 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엑셀을 사용하면은 5시간 걸릴 업무가 1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에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산 체계를 만드는 거를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만드는 것들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체계를 만드는 거를 그 업무 체계를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은 그 엑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야. 그럼 내년 예산은 1,200만 원이야. 그 다음 예산은 1,500만 원이야. 예산 총액이 달라져도 그걸 자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인건비, 유지보수비, 소모품 교체비가 얼마에 분포가 되는지 그 퍼센테이지만 알면 퍼센테이지별로 금액을 넣고 자동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만 해도 1시간 걸렸던 게 뭐 10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걸 고도화시키는 거. 그 업무에 있어서 매년 그 업체를 내가 알아봐서 선정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 업체가.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줄여, 그 업체를. 업무를 좀 적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더 많은 걸 알아보고 비교 분석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가장 적합한 품질이나 예산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점점 줄이다 보면 축소가 되겠죠. 그 부분들이. 10군데나 알아보냐, 3군데나 알아보냐, 확실히 다르겠죠.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그걸 내가 매년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업무 체계를 만들었어. 너무 힘든 거야. 매년 10개 업체를 매년 하려다 보니까는 힘든 거야. 그걸 10년 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고도화시키는 거야. 바꾸는 거야. 10개 업체에다가 한 방에 그냥 메일이나 문자를 다 보내요. 이번 연도 예초기 관련된 부품 300만 원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은 이거예요. 딱 공문을 띄워놔요. 입찰 제안해 주세요. 그럼 그 업체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는 제안을 하겠죠. 그럼 내가 알아보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제안한 전적서만 딱 보고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로 바꾼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가격이 뭐 예를 들어 500원짜리인데 뭐 400원으로 더 최적화를 시켜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고도화. 근데 여기서 최적화는 효율성을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이걸 완전 자동화시킬 수도 있죠. 들어오는 규격이나 전적서 폼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비교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10군데면 상관없는데 이게 30군데야. 30군데면 그걸 다 비교 분석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견적서 양식까지 같이 쏴줘요. 여기다가 제안을 하라. 이 포맷에다가.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메일로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1단계. 이제 2단계는 뭐 구글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문조사하는 그런 폼들 있잖아요. 네이버도 있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야. 전산 시스템에다가 직접 입찰 관련된 금액, 상품명 입력해 주세요. 보고서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전산 시스템에 들어온 정보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걸 얼마나 자동화시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키고 인원을 최적화시키고 그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시스템. 그래서 이 레벨까지 도달하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도달한다면은 굉장히 차별화된 직무수행 계획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내가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한 이 정도만 정리하고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